자, 맨 처음에는 이제 미분에서의 응용에서 나올 수 있는 거.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를 먼저 보죠. 접선의 기울기. 매개 변수 곡선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x는 x of t가 있죠. y는 y of t가 있어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구할 거냐? 구해야 되는 것은 뭐냐?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다, 그지?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기본 아이디어가 뭐냐면 우리는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모르지만 y는 x와 어떤 관계에 있어. 왜냐하면 t가 변하면 x도 변하고 t가 변하면 y도 변하니까 둘 사이의 관계가 있어. 우리가 모를 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입하면 y of t 값은 f에 x of t가 돼요. 그래서 얘를 t에 대해서 미분 y 프라임의 t 값은 t에 대해서 미분 f 프라임의 x of t 곱하기 x 프라임의 t가 됐어요. 그래서 f 프라임의 x는 y 프라임의 t 나누기 x 프라임의 t가 된 거죠. 그래서 얘가 바로 접선의 기울기야. 얘가 바로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다 이거예요. y와 x 사이의 관계를 바로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y 프라임의 t 나누기 x 프라임의 t. 그래서 얘가 매개의 변수 곡선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얘가 첫 번째 얘기야. 얘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이계도 함수를 구하는데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x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하라 이거야. 얘는 이렇게 쓰기로 하는 거죠. d의 x. 사실은 여기 전체의 제곱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밑에 거는 분모는 전체 제곱 이런 뜻이야. 뭐 d 위에 거는 d의 제곱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두 번 미분한 거야. 앞에서 봤을 때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것은 매개 변수 곡선의 의미에서 보면 y와 x 이렇게 봐요. 네모 세모로 보면 위에 거는 네모를 t에 대해서 미분, 밑에 거는 세모를 t에 대해서 미분 이런 의미거든요. 이렇게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네모, 얘가 세모라야, 그지? 그래서 두 번 미분한 거는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결과를 t에 대해서 미분하고 밑에 거는 분모는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접선의 기울기예요. 두 번 미분한 것의 값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곡선의 그래프를 그리는 걸 한번 연습해 볼까요? x를 t의 제곱, 그 다음에 y를 t의 세제곱에 빼기 3t라 하고 이 곡선을 그려보잔 말이에요. 그래서 곡선을 한번 그려보라 이거야. 한번 그려보라. 그래서 얘를 이제 그릴 때 우리가 잘 하지 않던 일들을 이제 해보죠.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다. 얘는 얼마? 얘는 2t. y를 t에 대해서 미분한다. y를 t에 대해서 미분한다. 3t의 제곱에 빼기 3이 됐어요. 그럼 접선의 기울기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것은 2t분의 얘는 3t의 제곱 빼기 3이 됐죠. 그 다음에 y를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것은 어떻게 한다고? 두 번 미분한 것은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것, 걔가 누구냐면 2t분의 3t의 제곱 빼기 3,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라. 분자 나누기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라 이렇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이제 미분을 하시죠. 밑에 거의 제곱분의 위에 거 미분 곱하기 밑에 거 빼기 위에 거 곱하기 밑에 거 미분, 얘가 이만큼. 그래서 얘가 2t 값이 됐어요. 그래서 y를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값은 전체가 8t의 세제곱분의 위에는 6t의 제곱 더하기
여기 됐죠? 이만큼의 값이야. 그래서 이 식이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증감표를 그리죠. 그래서 t 값에 대해서 증감표를 그리는 거야. 의미 있는 값들을 찾죠. x가 0 되는 값은 t에 대해서 0이고 y가 dy dt가 0 되는 값은 마이너스 1과 1이 됐어요. 그래서 이 범위에서 형태를 보는 거야. 마이너스 1과 1에 대해서 자, 한번 미분한 것의 값이 얘가 0이 되는 거, 얘가 이제 0이 되는 걸 찾죠. 얘가 0이 되는 것은 t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그래서 일단 x'의 값을 보호를 보죠. x'은 0을 기준으로 해서 바뀌고 있어. x'은 0을 기준으로 해서 바뀌고 있어요. x'부터 봐요. x의 동작부터 본다. 그래서 t가 0보다 작으면 음이고 0보다 크면 양이야. 이렇게 했어. x는 t의 값의 증가 방향에 따라서 x는 감소하고 있고 x는 이쪽에는 증가하고 있어요. x가 감소하면 왼쪽이고 x는 증가하면 오른쪽이야. t가 그냥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증가하면서 x는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왼쪽으로 움직이고 0보다 큰 쪽에서는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시간의 의미에서 얘가 그 값이고요. y의 값은 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에서 그림을 보는 거야. 그래서 y'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양이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음이고 1보다 클 때는 양이야. 그래서 이때의 y의 값은 y는 양이면 증가, 감소, 증가가 됐어요. 이것이 모양이야. 자, 그래서 곡선 전체의 모양을 보죠. 곡선 전체의 모양은 어떻게 그려지는가? 의미 있는 영역을 나누면 하나, 둘, 셋으로 4개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이때의 형태를 보면 두 번 미분한 형태를 보면 t가 음일 때는 얘가 음이 되죠. 그래서 얘가 음이다 양이다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의미하니까 t의 값에 대해서 0을 기준으로 하면 왼쪽은 여기 마이너스 1보다 왼쪽은 위로 왼쪽 위로 가요. 왼쪽 위로 가는데 두 번 미분한 게 음이란 말이어서 위로 볼록하면서 가요. 그 다음 0의 왼쪽에서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는 왼쪽이고 아래로 가거든요. 그래서 왼쪽 아래로 가는데 두 번 미분해서 음이면서 아래로 가요. 왼쪽 아래로. 그 다음에 0과 1 사이에서는 오른쪽 아래로 가요. 오른쪽 아래인데 두 번 미분한 게 양이야. 그래서 오른쪽 아래로 가요. 1보다 큰 쪽은 오른쪽 위로 가는데 두 번 미분한 게 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 오른쪽 위로 간다, 그지? 이러한 형태가 이 곡선의 개형이 됐어요. 지금 x의 값이 얼마였죠? x의 값이 t의 제곱이었어. 지금 y의 값이 t의 세제곱 빼기 3t의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외워야 될 정도로 중요해요. 그래서 만나는 점들을 그려보죠.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지금 얼마였냐면 2t분의 3t의 제곱 빼기 3이었거든요. 그래서 t가 1과 마이너스 1일 때를 대입해보면 t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가 1,2가 되고 그 다음에 t가 1일 때를 대입하면 얘가 1, 마이너스 2가 돼요. t가 0을 대입하면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t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을 대입하면 3,0가 돼요. 얘가 이러한 모양이 됐어요. 이 모양에서 곡선의 형태 가지고 자, 일단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마이너스 1까지는 왼쪽 위로 간다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 수평 접선이라서 왼쪽 위로 갔어요.
그 다음 마이너스 1과 0에서 t의 점 t가 마이너스 1일 때와 t의 0일 때가 이 두 점인데 이 두 점에서 연결이 왼쪽 아래로 가고 여기는 분모가 0이 돼서 여기에서는 수직 접선이 돼요. 그 다음 0과 1 사이에서는 오른쪽 아래로 가고 여기가 수평 접선이고 1보다 큰 쪽에서는 오른쪽 위로 가서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모양이 돼서 곡선의 형태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전체는 이러한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진행 방향에 따라서 이러한 모양이에요. 됐습니까? 얘가 매개 변수 곡선을 그리는 거예요. 물론 면적도 구하고 다 하면 좋은데 지금 이제 미분하는 거 연습 정도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곡선을 그리는 거 요 정도, 미분하는 거 정도예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두 번 미분한다, 한 번 미분한다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매개 변수 곡선에서의 이제 접선의 기울기 봤으니까 면적 볼까요? 매개 변수 곡선에서의 면적을 보죠. 제일 많이 알아야 될 게 사실은 이제 사이클로이드니까 사이클로이드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사이클로이드 가지고 얘에서 연습을 하면 사이클로이드에서 식이 뭐였죠? AT 마이너스 A배의 sin T 맞나요? Y 값은 얼마? A 마이너스 A의 코사인의 값이었거든요. 그래서 얘 가지고 이제 면적 계산을 해보죠. 면적도 계산하고 사이클로이드가 그리는 곡선의 면적, 그 다음에 곡선의 길이 할 거, 지금 당장 할 거, 곡선의 길이, 그 다음에 회전해서 생기는 입체의 부피를 구하죠. 그래서 얘를 구하는 걸로 우선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일단 면적부터 가기 전에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가,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가, y를 미분하면 a배 sin의 t, x를 미분하면 1a, a 빼기 a배 코사인 t가 되어서 이 값은 1 빼기 코사인의 t분의 얘가 sin t. 사이클로이드 두 번 미분하는 것도 문제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두 번 미분하라. 그래서 얘는 밑에 거의 전체의 제곱분의 위에 거 미분 곱하기 밑에 거 빼기 위에 거 곱하기 위에 거 곱하기 밑에 거 미분 sin t 이렇게 되죠. 분모는 a배의 1 빼기 코사인의 t가 됐어요. 그래서 이 값은 a배의 1 빼기 코사인의 t 전체의 세제곱분의 분자의 모양은 코사인 t 빼기 1이거든요. 그래서 코사인의 t 빼기 1 나와요. 전체 모양이 뭐야? 마이너스의 a배의 1 빼기 코사인 t의 전체 제곱분의 얘가 1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항상 음인 거예요. 그래서 곡선이 모양이 사이클로이드가 위로 볼록하죠. 그래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얘가 미분할 때 나왔던 모양이죠. 자, 이제 면적을 구하죠. 두 번째, 매개 변수 곡선 가지고 면적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은 예제를 사이클로이드 가지고 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이클로이드의 모양이 이렇게 생겨서 얘가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점이 x점은 제로고 이 점 x점은 이제 2파이a죠. 이때의 t의 값은 제로고 이때의 t의 값은 2파이가 됐어요. 자, 얘에 대해서 면적을 구한다. 면적은 x 범위로 제로부터 2파이 a까지 그때의 높이 y 곱하기 dx x의 값에 따라서 나중 x 빼기 처음 x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로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곡선이 뭐 하고 있으니까 지금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나중 것 빼기 처음 걸 해서 밑변의 길이 dx를 구하면 이런 모양이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그때의 t로 고치면 제로부터 얼마까지? 2파이까지 y of t 곱하기 x 프라임의 t의 dt 값. 얘가 바로 뭐예요? 얘가 바로 면적이 되죠. 이렇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그 식이야. 곡선의 방향이 되게 중요해요. 방향이 되게 중요해. 무엇 때문에 중요해? x 프라임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x 프라임이 잘못해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답안지에 뭐라고 쓰나 하면 음이 나오면 안 되니까 양 이렇게 해서 절대값을 그냥 씌워버리는데 그거를 과정을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은 틀렸다고 하죠. 그죠? 그래서 답안지 최종 답을 쓰는 거랑 그런 거는 좀 구분해서 써야 되지. 그래서 정리해서 고치면 제로부터 2파이까지 yt가 누구였죠 아까? yt a-a의 코사인의 t 고 x가 누구였죠? at-a sin t거든요. 그래서 미분하면 얘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a의 제곱으로 고치고 제로부터 2파이까지 1 빼기 2배의 코사인 t 더하기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얼마?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의 2t죠. 이렇게 됐어요. 맞습니까? 코사인 제곱을 고친 거. 그래서 얘는요. 코사인을 적분하면 전부 다 뭐하니까 사인이 돼서 사인에서 0 대입하고 2파이 대입하면 0이니까 남는 건 2분의 3밖에 없어요. 그래서 2분의 3 곱하기 2파이 곱하기 a의 제곱만 남아서 3파이의 a의 제곱이 됐어요. 그래서 회전하는 원의 면적이 몇 배? 3배가 됐어요. 됐나요? 얘가 면적.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매개 변수 곡선에서의 길이. 곡선의 길이인데 곡선의 길이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그지? 번호가 몇 번이었나? 3번. 이제 3번 하면 되겠다. 그래서 곡선의 길이를 y는 fx로 줬을 때 그때의 범위를 이제 a와 b 이렇게 줬을 때의 길이식이 뭐였죠? 얘때는 이 곡선 f가 f' 뭐하다? 연속이다. 그래서 얘를 적분 가능한 꼴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구했었냐면 a부터 b까지의 그러한 곡선에서 리만 적분 가능한 곡선을 만들어서 얘를 이렇게 만들면 이 부분이 델타 xk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델타 xk에 대해서 얘가 델타 yk이고 얘에 대해서 길이를 이렇게 근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얘는 누구냐면 f의 x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f의 xk였으니까 평균값 정리해서 f 프라임 xk의 스타 곱하기 델타 xk가 되더란 말이지. 그러니까 미분이 불가능하면 곡선의 길이를 구하기가 힘들고 미분한 것이 연속이 안 되면 적분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라서 루트의 1 더하기 f 프라임의 xk의 전체의 제곱 곱하기 델타 xk 얘가 아주 작은 요 선의 길이들. 그래서 얘들을 이렇게 직선으로 근사한 거죠. 그래서 다 더하고 극한을 보낸다. 이게 기본 아이디어야. 그래서 얘가 a부터 b까지 루트의 1 더하기 f 프라임 x 전체 제곱의 dx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곡선의 길이식이에요. 그래서 매개 변수식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매개 변수식에서는 t의 범위가 있지 않겠어? 여기서 t의 범위야 얘가. 그래서 t의 범위가 여기서 알파와 베타를 하잔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델타 t가 있어서 이 델타 t에 대해서 곡선이 이렇게 변했을 때의 모양이 이 부분에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델타 xi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델타 y의 i라 하잔 말이야. 그래서 t의 범위에 따라서 얘는 x의 t의 i 플러스 1과 빼기 x의 t의 i 값이고 이때의 값은 y의 t의 i 플러스 1과 y의 t의 i 값이란 말이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평균값 정리를 사용하려면
함수 x도 미분 가능해야 되고 y도 미분 가능해서 이렇게 근사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뭐야? x 프라임의 ti의 스타 전체의 값 곱하기 델타 ti가 되는 거고, 얘는 미분 가능해서 평균값 정리로 하면 y 프라임의 t의 i인데 이 앞에 값이랑 다를 수 있으니까 곱하기 델타 ti가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얘를 정리한 값이 누구야? 얘를 정리한 값이 x 프라임의 ti 어떤 전체의 제곱 더하기 y 프라임의 ti 이 값의 제곱 곱하기 델타 ti가 있고 일일이 더하고 극한을 보내는 것이 바로 리만 적분이에요. 매개 변수식에 대해서. 그래서 얘가 바로 알파부터 베타까지 얼마? 루트 안에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것의 제곱 더하기 y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것의 제곱 곱하기 dt가 곡선의 길이다 이런 뜻이야. 됐나요? 그러면 앞에 예제에서 사이클로이드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죠? 제로부터 얼마까지? 2파이까지 사이클로이드에서 한 바퀴 돌아왔으니까 루트 안에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 얼마? x가 뭐였으니까 at-a의 sin t였으니까 a-a의 코사인 t 얘가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것의 제곱 더하기 y가 뭐였으니까 a-a의 코사인 t였으니까 미분해서 제곱하면 a의 sin t의 제곱의 dt가 됐어요. 얘가 뭐야? 사이클로이드의 한 사이클 돌아갔을 때의 길이야 얘가. 그래서 얘는 제로부터 2파이까지 안에 이 안에 모양 뭐죠? a제곱 사인제곱 a제곱 사인제곱에서 2a 제곱 나오고 여기서 1 빼기 코사인의 t가 나오죠. 이만큼의 dt가 됐어요. a의 제곱, a의 제곱 사인제곱, a의 제곱 코사인제곱 네 이렇게 나왔죠. 다음에 1 빼기 코사인 t 얘의 2배가 누구죠? 2배가 얼마? 4배의 사인의 제곱 t 맞아요? 사인 제곱 2분의 t 맞나요? 여보세요? 그래서 0부터 2파이까지 a는 그냥 나오고 얘는 2배의 사인의 2분의 t의 절대값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돼? 0와 2파이 사이니까 없겠지. 이 사람 안 하고 이 값은 마이너스 4a 곱하기 코사인의 2분의 t로 적분되고 0와 2파이가 되고 그래서 얼마? 4a 값이 2파이일 때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오고 0 대입하면 또 1 나오니까 얼마? 2배해서 2 곱하기 4a가 되어서 회전하는 원의 면적이 원의 반지름의 몇 배? 8배가 됐어요. 얘가 사이클로이드의 길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전해서 생기는 입체의 부피를 구하죠. 사이클로이드 얘가 이제 줄넘기처럼 이렇게 회전이 됐어요. 회전하는 건 쉽죠. 왜냐하면 어차피 회전하는 높이를 제곱할 거니까. 그래서 전체 파이 곱하기 얼마? 파이 곱하기 y 제곱의 dx x의 범위는 0부터 2파이 a까지니까 얘가 회전해서 생기는 입체의 부피예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 대입 t 범위 얼마? 0부터 2파이까지 파이 곱하기 y 오브 t y가 누구였죠? a-a의 코사인 t 전체의 제곱 얘가 y의 제곱 x 프라임 t dt 누구? a-a의 코사인의 t 됐나요? 이만큼의 dt가 됐어요. 결국 세제곱이죠. 그래서 파이의 a의 세제곱 나오고 0부터 2파이까지 1 빼기 코사인 t의 세제곱 1 빼기 3배의 코사인 t 더하기 3배의 코사인 제곱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의 2t 빼기 코사인의 세제곱 누구? 1 빼기 사인 제곱의 t 곱하기 코사인으로 이렇게 고쳤어요. 됐습니까?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적분해서 남는 식은 얘는 적분하면 누구? 사인. 얘는 적분하면 사인. 얘는 적분하면 사인 제곱의 코사인은 적분하면 뭐죠? 사인 제곱의 코사인은 3분의 1 사인이 되거든요. 3분의 1 사인의 세제곱 되잖아요. 걔는 적분하면 사인이니까 0이 되고, 얘도 코사인이랑 결부돼서 적분하면 사인 나오지. 그래서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그렇죠. 전부 다 적분하면 다 0이에요. 이 값이 0이라는 게 아니라 적분하면 0이라고. 그래서 남는 거는 뭐밖에 안 남아요? 2분의 5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2분의 5 곱하기 파이 a의 세제곱에 2파이가 되어서 이 값은 5 곱하기 파이의 제곱에 a의 세제곱이 되었어요. 자, 얘가 회전해서 생기는 입체의 부피 됐습니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회전해서 생기는 입체의 건널비로 가죠. 자, 마지막으로 회전해서 생기는 입체의 건널비, 공면의 넓이인데 surface라면 공면인데 공면 중에서 회전해서 생기는 거, 리볼루션에서 회전해서 생기는 넓이를 보죠. 자, A부터 B까지가 어떤 공면이 이렇게 있어요. 얘가 y는 fx를 합시다. 이 함수는 f'x의 제곱이 얘가 연속이라고 할게요. 이렇단 말이에요. 조금 매끄러워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를 회전을 해요. 얘를 요 부분을 회전을 하면 요애가 회전이 될 텐데 그거를 요렇게 회전을 시키려고 그래. 그러면 얘가 회전되면 뭐가 생겨요? 원뿔대가 생겨요. 얘가 회전되면 이렇게 원뿔대가 생기겠지? 그렇죠? 원뿔대가 생겨요. 그러면 원뿔대에서 왼쪽을 R이라 하고 오른쪽을 R이라 하고 얘를 L이라 해볼게요. 얘의 건널비를 구하는 거야. 얘는 이렇게 생겨있는 원뿔대가 있는데 여기가 L이고 여기가 R이고 여기가 캐피탈 R이고 이렇게 생긴 원뿔대의 값이야. 그치? 자, 건널비를 구하는 거야. 얘의 건널비는 모양이 어떻죠? 얘의 건널비는 그 전개도에서 모양을 보면 얘는 이렇게 생겨있는 그런 띠의 모양이죠. 건널비를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2파이의 R이고 얘는 2파이의 R이고 얘는 L이고 얘는 L1이 값이야. L1 값은 우리가 지금 모르죠. 자, 면적은 얼마? 2분의 1 곱하기 RL. 그래서 반지름 L 더하기 L1 값 곱하기 2파이의 R. 이것이 큰 부채꼴에서 뭐죠? 2분의 1 R 아닌가? 맞잖아요. 맞잖아요. 뭐 왜 고개를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1 RL 아닌가요? 빼기 작은 거 2분의 1 곱하기 L1 곱하기 2파이의 R. 얘가 바로 저 건널비의 값이야. 그래서 이것은 파이의 R의 L 더하기 파이의 R 값에 R의 L1 빼기 R의 L1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비례식이 나와요. 비례식 L1 대 L1 더하기 L은 R 대 R이 되죠. 그래서 L1의 캐피탈 R 마이너스 L1의 R은 얼마?
L의 R이 돼요. 맞나요? 그래서 얘가 누구라고? L의 R이라고. 그러므로 파이의 R 더하기 RL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얘가 바로 뭐라고? 원뿔대의 건널비예요. 오케이? 밑면은 두 개 뺐죠. 밑면 아니고 그냥 옆면만, 딱 옆면만.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만든 식에서 회전해서 만드는 얘의 건널비식은 왼쪽과 오른쪽에 있으면 얘가 x의 k-1, 얘가 x의 k로 두죠. 이렇게 하면 얘는 뭐였으니까 아까 곡선의 길이로 근사하면 1 더하기 f'xk의 어떤 값 전체의 제곱 곱하기 델타 xk 이렇게 곡선의 길이를 근사했잖아 아까. 그러면 얘가 회전돼서 생기는 건널비는 누구죠? 파이의 f의 x의 k-1 높이 이 왼쪽 높이 더하기 오른쪽 높이 xk. 그래서 파이의 r 더하기 곱하기 l 할 때 l은 누구? l은 f의 f'xk 이거의 전체의 제곱의 델타 xk. 얘가 바로 이 부분을 회전해서 생기는 건널비야. 다 더해. 그리고 미친 듯이 극한을 보내요. 그래서 그 모양은 범위 A부터 B까지 둘이 매우 가까워져요. 2 파이의 fx 곱하기 루트 안에 1 더하기 f'x 전체의 제곱의 dx의 모양이 됐어요. 그래서 얘가 회전해서 생기는 입체의 건널비야. 그럼 얘의 매개 변수식은 뭘까? 알파부터 베타까지 2 파이의 y of t. 회전되는 곡선의 길이는 뭐였지?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것의 제곱 더하기 y를 t에 대해서 미분해서 생기는 것의 제곱의 dt. 얘가 매개 변수식이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사이클로이드 대입 제로부터 얼마까지? 2파이까지 2파이의 y of t 누구? a-a의 코사인 t 곱하기 루트 안에 x를 t에 대해서 미분해서 제곱하면 얼마? a 빼기 a의 코사인 t를 제곱하고 y를 t에 대해서 미분해서 제곱하면 얼마? a의 사인의 t의 전체의 제곱이었단 말이야. 이것의 dt가 됐어요. 앞에서 했던 거죠 이거는. 그래서 0부터 2파이까지 2파이 곱하기 a가 여기서 나오고 이 뒤에서 아까 뭐 나왔죠? 2a 곱하기 얼마? 1 빼기 코사인 t였잖아 이거. 그래서 2배의 1 빼기 코사인 t가 얼마? 4배의 사인 제곱이 2분의 t였거든요. 걔가 밖에 튀어나왔어요 이제. 그래서 1 빼기 코사인 t가 됐고 a는 앞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뒤에 뭐 남았어? 사인 2분의 t가 남았어요. 그리고 절대값이 있는데 제로가 2파이니까 양수야 지금. 그래서 사인의 2분의 t가 되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자적분 2파이의 a의 제곱에서 0부터 2파이까지 얘는 사인의 2분의 t 그 다음에 코사인 t는 누구죠? 코사인 t를 이제 두 개를 사인과 사인의 m, 사인의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는 뭐죠? 이거는 합차 공식 얘는 2분의 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 사인 코사인 남잖아. 그 다음에 더하기를 하면 사인의 알파 빼기 베타 하면 되나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되지? 얘는
2분의 1 값에 사인에 얼마? 2분의 3t 남죠? 3t 빼기 사인의 2분의 1t 이렇게 남겠네. 그래서 얘의 dt가 됐어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만큼이 남았으니까 2파이의 a의 제곱에 제로부터 2파이까지 얘는 2분의 3 곱하기 사인의 2분의 t 빼기 2분의 1 곱하기 사인의 2분의 3t가 됐어요. 자, 이 적분 이 값은 2파이의 a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코사인의 2분의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곱하기 코사인의 2분의 3t가 되네요. 그래서 제로와 2파이가 됐어요. 2파이 대입한 거 2파이 대입하면 얼마? 마이너스 1 돼서 3 0 대입하면 얼마? 2배 더하기 2파이 대입하면 3파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얘의 2배가 되네요. 이런 모양이 됐어요. 안의 값이 6 빼기 3분의 2가 되죠. 그래서 3분의 16이 됐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값은 얼마? 3분의 32파이의 a의 제곱이네. 어디가 빠졌다. 숫자가 좀 낯설죠? 낯설어요. 어디가 빠졌을까요? 어디가 빠졌나 하면 여기서 2가 빠졌네요. 여기서 안에 거 나오면서 4배 할 때 그 4가 루트 안에서 4가 밖에 나올 때 2가 빠졌네. 그래서 2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붙고 이렇게 붙고 그래서 이렇게 붙고 해서 답은 3분의 64 파이의 a의 제곱이 됐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회전해서 생기는 입체의 건널비야. 이 정도까지 하면 이제 보통은 이제 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건 사이클로이드잖아. 이 사이클로이드 말고 다른 예제가 주어져도 이렇게 면적 구해볼까? 뭐 해볼까? 이렇게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